이 감정,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널 무시했을 때 바로 털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처음엔 얼어붙고, 나중엔 화가 나고, 또 한참 뒤에야 나를 다시 붙잡게 되거든. 오늘은 그 과정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볼 거야. 무시당한 뒤 더 강해지는 사람은 멘탈이 센 게 아니라 회복의 단계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이야. 무시당한 순간이 유독 오래 남는 이유가 있어. 인간의 뇌는 사회적 배제를 생존 위협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 실제 통증과 비슷한 로션 비슷한 합슨 회로가 반응한다는 연구도 많아. 그래서 별일 아닌 척 지나가도 몸은 이미 큰일로 받아들인 거야. 네가 예민한 게 아니야.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거야. 특히 공개된 자리에서 무시당했을 때 더 아픈 이유는 자존감만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내 위치, 내 체면, 내가 속한 관계망까지 동시에 흔들려. 그러면 사람은 사건 하나를 겪고도 훨씬 큰 위협처럼 느껴. 그래서 밤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반복돼. 감정이 과한 게 아니라 해석 범위가 넓어진 거야.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분노가 아니야. 보통은 수치심이 먼저 와. 내가 우스워 보였나? 내가 만만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와. 수치심은 밖으로 터지는 감정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감정이거든. 그래서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사람을 무너뜨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공격해.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세게 말했어야 했다고 자책하지. 그런데 이건 사건의 본질보다 내 가치 자체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번져. 그래서 회복이 어려워져. 무시당한 사건과 내 존재 가치를 분리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의 태도가 곧 내 가치 평가는 아니야. 수치심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엔 화가 나. 왜 나한테 저렇게 했지? 내가 왜 참아야 하지? 그제야 억울함이 보이기 시작해. 사실 이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야. 오히려 무너진 경계를 다시 인식하게 해주는 감정이야. 문제는 이 화를 무조건 터뜨리거나 반대로 전부 눌러버릴 때 생겨. 건강한 분노는 복수심이 아니야. 그건 나한테 이건 불편했다, 이건 지나쳤다, 이건 다시 허용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줘. 분노가 생겼다는 건 내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 그래서 이 단계에선 화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 다만 행동은 늦추고 해석만 또렷하게 하는 게 필요해. 이때 바로 방역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뇌가 통제감을 되찾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즉각 반응은 종종 상대의 판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돼. 강해지는 사람은 여기서 속도를 늦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복수인지 회복인지 먼저 구분하거든. 그 차이가 이후 방향을 완전히 바꿔. 조금 더 단단해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달아. 모든 관계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걸. 모든 무시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때로는 멀어져야 할 신호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차갑게 끊어내는 기술이 아니야.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관계의 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야. 연락 빈도를 줄이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덜 하거나 반응 속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결이 달라져. 예전엔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늘 저렇구나 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니야. 내 마음을 상대 반응에 묶어두지 않는 연습이야.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야. 무시당한 경험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더 예민해지거나 더 폐쇄적으로 변해. 하지만 강해지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 회복으로 방향을 튼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작아지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과하게 증명하려 하는지, 어떤 말에 유독 흔들리는지를 보기 시작해.
상처를 통해 패턴을 읽는 거야. 이 단계에선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회복이 중요해. 감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 내 편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지 않게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 충분히 자고 몸을 움직이고 일을 정리하는 기본 루틴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 뇌는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거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해. 회복은 있는 게 아니야. 다시는 안 아픈 척하는 것도 아니야. 상처를 갖고도 내 속도를 되찾는 거야. 그 일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심장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게 회복이야. 그리고 그 지점부터 사람은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관계를 본다. 가장 단단해진 사람은 마지막에 사건의 의미를 다시 정해. 예전엔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내 약점의 증거 같았다면 이제는 내 경계를 배우게 한 경험으로 바뀌어. 그때 아팠던 이유도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더 선명해져.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위치가 바뀌는 거야. 여기서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아. 대신 예전의 나를 넘어서. 예전엔 붙잡고 설명하려 했던 관계를 놓을 수 있고, 예전엔 무조건 참았던 말을 이제는 차분히 꺼낼 수 있어. 무시당했을 때 더 강해지는 사람은 독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생긴 사람이야. 그 차이가 오래가. 정리해볼게. 첫째, 무시당한 직후엔 해석보다 진정을 먼저 해. 둘째, 수치심이 올라오면 내 가치와 사건을 분리해. 셋째, 분노가 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경계 신호로 읽어. 넷째, 거리두기로 관계의 농도를 조절해. 다섯째, 글쓰기와 수면, 움직임으로 몸의 안정감을 회복해. 이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해. 무시당한 뒤 바로 강해질 수는 없어. 그건 누구에게나 어려워. 하지만 단계는 알 수 있어. 지금 내가 수치심에 있는지, 분노에 있는지, 거리두기 단계인지 알기만 해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돼. 강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상처가 지나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야. 누가 널 무시했다고 해서 네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다만 그 사건은 네 경계를 다시 배우게 해. 오늘 영상이 그 회복의 순서를 조금 또렷하게 해줬다면 좋겠어. 다음엔 사람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말하기 방식도 이어서 풀어볼게.